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강의를 만들어 보는데요. 지금 고3 모의고사, 제가 고3을 하진 않지만, 예, 한 번씩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고, 예, 제 나름대로 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19번 문제 양적 관계 킬러 문제 나왔고요. 자, 요 문제에 필요한 도구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자, 일단은 화학 반응식이 나왔고 개수를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개수를 이제 A를 어떻게든 풀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험이 1, 2 실험이 2번 나왔습니다. 실험이 2번 나오면요, 귀찮더라도 식을 2번 재빨리 적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본적으로 이런 실험에서는 한계 반응물이 무엇인지를 어떻게든 찾아내야 됩니다. 한계 반응물 찾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얘네들이 부피나 몰수로 안 나오고 질량이 나왔죠.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게 어떻게든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하고 그리고 일정 성분비 법칙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이 물질들의 그 성분비, 질량비를 알아내면 결국 우리가 N은 N분의 W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선생님이 이 세 명은 같이 다닌다고 했는데 MNW 몰수비. 이 몰수비는 결국은 개수비랑 똑같겠죠. 그리고 이제 분자량비, 그 다음에 질량비,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밀도가 나오죠. 자, 요 밀도 나오는 것도 유형이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밀도 D는 V분의 W입니다. 자, 밀도 자체로 풀기는 어려워요. 결국은 밀도를 준다는 거는 자, V가 D분의 W잖아요. 그럼 내가 질량을 알아요. 그럼 밀도를 줬죠. 그러면 내가 부피를 알 수 있는데 이 부피는 결국은 온도, 압력 일정할 때 이 부피가 분자 몰수에 비례하잖아요. 결국 이 출제자가 주고자 하는 거는 밀도를 통해 가지고 반응 전후에 몰수를 알아내라는 거예요. 몰수.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뭐를 봐야 되냐면 우리가 반응 전과 후에 밀도를 통해 가지고 전후에 몰수를 안다. 그러면 몰수 차이를 알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요것도 유형 몇에 있었는데 그럼 델타 N 반응 전과 후의 몰수 차이는 이 반응 전후의 몰수 차이는 얼마나 반응을 많이 했는지 반응 횟수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반응을 많이 했다는 거는 생성물의 양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생성물의 양에 비례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이 방법을 안 써도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이 방법을 쓰면 제가 볼 때는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실험 1 한번 보세요. 자, 실험 1 첫 번째 한계 반응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반응 전에 A6, B1 되어 있고요. 자, 반응 후에 남은 반응물의 질량을 줘요. 근데 지금 남은 반응물이 A인지 B인지 모르는데 반응물이 2죠. B는 1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2가 남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반응물은 A가 2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한계 반응물은 뭘까요? 실험 1에서는 B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거죠. 얘가 1g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험 1에서 A는 몇 g 썼다. 자, 지금 반응 후에 A가 2g 남았다는 거는 얘가 4g 썼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질량 보존 법칙으로 해도 되고 또 여기서 A, B가 4g, 1g 썼으니까 생성물 C는 5g이 남겠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위로 가가지고 자, 여기 화학 반응식이 있어요. 자, 여기에 M, N, W 저는 보통 이렇게 적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질량비를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실험 1에서 A 4g, B 1g 반응해서 C가 5g 반응하는 5g 생성되는 요런 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내가 몰수랑 그 다음에 분자량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차피 지금 문제 보면 다 B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분자량 굳이 할 필요도 없이 A 4g을 A몰로 하겠습니다. 요 A몰. 그러면 B 1g은 1몰이 되겠죠.
그럼 C 5g은 2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분자량 구할 수 있는데 뭐 여기서는 굳이 안 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 4g A몰, 1g 1몰, 5g 2몰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요렇게까지 해놓고 자, 실험 2도 일단은 적어 놓읍시다. 자, 실험 2 같은 경우에는 A가 4g, 8g이고 B가 4g인데 지금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 2g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자, 얘는 어차피 4대 1로 질량비로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8g, 4g이니까 여기서는 A가 한 개 반응물이겠네요. 자, 8g 반응하고 그 다음에 B는 2g 반응합니다. 그러면 남은 반응물은 B가 되겠죠. 그리고 생성되는 C는 10g입니다. 반응물이 2배 차이 나네요. 반응물이 2배 차이 났어요. 자, 이렇게까지 해놓고 밀도도 좀 정리를 해줍니다. 자, 지금 밀도를 보면 밀도가 7D, 6D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요거를 밀도 D는 V분의 W. 그러면 자, V는 D분의 W인데 이 V를 그냥 N으로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실험 1에서 결국 V는 자, 밀도 7D를 그냥 7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W는 어차피 반응 전후의 질량은 똑같잖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어쨌든 반응 전에도 7g, 반응 후에도 7g이죠. 그럼 7, 7. 그래서 얘가 1이 되는데 저는 얘를 1몰로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응 후에 얘가 1몰이 된 거예요. 반응 후에 얘는 1몰입니다. 그냥 1몰로 둘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V를 한번 볼까요? 실험 2에서도. 자, 실험 2에서는 기체 밀도가 6입니다. 그러면 6분의.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질량은 12가 되겠죠? 자, 그럼 12. 그럼 얘가 2몰이 됩니다. 자, 반응 후에 1몰, 2몰이에요. 자, 얘도 지금 X, Y인데 얘도 뭐 그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반응 전에 이 기체의 밀도가 XD니까 얘의 뭐 부피는 X분의 총 질량 7이 될 거고 얘는 Y분의 12가 되겠죠. 자, 일단 요렇게까지 해놓고 우리가 일단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A를 먼저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A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자, 얘 지금 보면 반응 전에는 뭐 이렇게 다 x, y 이렇게 미지수가 있으니까 딱히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반응 후에 보면 실험 1과 2에 이 부피비가 1대2니까 결국은 몰수비가 1대2죠. 요걸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몰수를 알 수 있잖아요. 자, 지금 A가 지금 2g이죠. 여기서 지금 A가 4g일 때 A몰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A몰입니다. 2분의 1 A몰. 그 다음에 C가 5g이네요. 그러면 얘는 자, 지금 C가 5g일 때 2몰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2몰이에요. 자, 그리고 실험 2도 똑같이 해볼게요. 자, 얘는 B가 2g이네요. 자, B는 1g일 때 1몰이니까 얘는 2몰이죠. 자, 그리고 C가 10g이니까 C는 5g일 때 2몰이니까 얘는 4몰입니다. 그러면 요 더했는 게, 그러니까 요 식을 적어보면 2분의 1A 플러스 2 대 2 더하기 4, 6이 요 몰수비 1대 2가 되는 거죠. 자, 요거를 풀면 6은 A 플러스 4. 그럼 A는 2가 나오네요. 그래서 A2를 풀었어요. 그럼 이제 얘를 다 2로 적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일단 제가 정석적으로 풀어볼게요. 정석적으로 풀면, 자, 요거를 다시 실험 2에다가, 실험 1, 2에다가 반응 전에를 다시 대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XY를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하냐 하면, A의 질량이 6g이야. 그럼 4g일 때 2몰이니까 얘는 2분의 3몰이 되겠죠. 그리고 B가 1g이야. 그럼 B는 1몰이 되겠고. 자, 그리고 실험 2를 보면 2분의 3몰 맞습니까? 아하, 제가 잘못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4g이 2몰이면 6g은 3몰이죠. 제가 지울게요. 지우개가 지우겠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자, 그리고 실험 2에서 지금 보면 A가 8g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4g이 2몰이니까 얘는 4몰이 되겠네. 그리고 B가 지금 1g이 1몰이니까 B 4g이니까 얘는 4몰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실험 1과 2에서의 밀도비가 XDYD였는데 요거를 우리가 몰수비로 바꿨어요. 그러면 X분의 7 대 Y분의 12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반응 전에 실험 1에서의 몰수는 3, 1, 4 대 8, 1 대 2가 되겠네요. 그러면 y분의 12는 x분의 14 맞습니까? 그럼 이거 어차피 b만 알면 되니까 그냥 얘를 x를 14로 두고 y를 12로 둬도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a 곱하기 y분의 x니까 a는 2 곱하기 y는 12분의 14, 2, 6 그리고 2, 3은 6, 2, 7, 14, 3분의 7. 답은 4번인데요. 요렇게 말고 조금 더 요 4번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풀어볼게요. 그러면 XY를 제 생각에는 좀 더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푸냐면 요 실험 1과 2에서 자, 우리가 델타 n을 구할 수 있어요. 델타 n이라는 거는 반응 전에서 반응 후에 몰수를 뺏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이 밀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왜 부피를 구했고 그 부피는 그냥 우리가 몰수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자, 실험 1에서의 그 반응 전의 몰수를 x분의 7 그리고 반응 후에는 1이잖아요. 그러면 요 차이가 x분의 7 빼기 1 요거를 그 몰수 차이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자,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 값 나오면 어떡합니까? 우리 여기 식 보면 2a 플러스 b가 2c가 되니까 이 반응은 뭐냐 하면 한 번 반응이 진행될 때 a 2개 없어지고 b 1개 없어지고 그러면서 새로 생기는 게 2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줄어드는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3개 없어지고 2개 생기는 반응이니까 얘는 반응 전에 몰수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냥 반응 전에서 후를 빼줬고요. 또 실험 2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응 전이 y분의 12몰 여기에서 반응 후를 2몰이라고 하면 자, 이게 델타 n인데 자, 얘를 우리가 어떻게 또 식을 만드냐 하면 여기서 보면 반응 전후의 이 차이는 결국 반응 횟수인데 자, 선생님 반응 횟수를 어떻게 합니까? 생성물의 양과도 비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성물의 양이 C가 5g이고 10g이니까 2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물의 양이 2배 차이 나니까 반응 횟수도 2배 차이 나고 그럼 결국 요 델타 N도 2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B는 1대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걸 식을 다시 적으면 x분의 7 마이너스 1대 y분의 12 마이너스 2는 1대 2니까 이걸 계산하면 y분의 12 마이너스 2는 x분의 7 마이너스 맞습니까? 아, 이거 계산 잘못했네요. 14가 되네요. 죄송합니다. 빼기 2죠. 그럼 이렇게 없어지면 결국은 y분의 12는 x분의 14라는 식이 생겨서 아까랑 똑같습니다. 뭐 시간이 비슷한 것 같나요?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도 되는데 한 19번 정도 되면 시간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반응 전후 차이 요런 횟수 생성물의 양이 비례한다. 요 유형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